네, 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경기 총국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화성시 제5선거구에서 재선을 하시면서 민선 8개도 도민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1년 6개월 동안의 의정 활동 소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형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을 위해 또 한 번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화성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년 6개월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김태형의 시즌2를 위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자립준비 청년이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이 외롭지 않도록 안정된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탄소 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수소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확산에 앞장서는 등 제10대에 이어 제11대에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또 한 걸음 내디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민들께서 기대해 주시는 만큼 김태형의 시즌2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고 치열하게 지역을 누비며 구체적인 의정 성과로 도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네, 도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도시환경위에서 소속돼 의정 활동 중이신데요. 상임위 활동 중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6월 제369회 정례회 때 제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의 시행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계속해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예방책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 피해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뿐만 아니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몰라서 없어지는 돈이 아까워서 이 금액조차 부담되어서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고요. 도민들이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근 있었던 도의회 본회의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관련 조례안 2개가 통과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또 기금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처음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임대차 계약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지원 사업의 극대화를 위한 적정한 기준으로 판단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전세 피해가 늘어가는 것을 보고 또 지원 대상 조건을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과 동일하게 3억 원으로 해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군과의 재정 분담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한 한정된 경기도의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으로 안정적인 지원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도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입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이 2가지의 개정 조례안을 통해 도민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드렸습니다. 네, 올해 경기도 전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여파로 도내 피해자들이 유난히 더 겨울이 춥습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등 조속한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난 5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돼서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의도적인 전세 사기를 증명해야 하며
개별 등기가 없는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전세 사기 특별법에 선구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며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9월에 발의했고 국토교통위원회에 11월 상정되어 현재 국토법안 심사 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공에서 채권으로 보증금을 먼저 매입하고 이후 회수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이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LH나 GH 등 각종 지방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의 피해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리적 안정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먼저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시스템적으로 공인중개사법 등을 개정해서 공동담보 쪼개기 대출 피해 방지와 문어발식 임대등록제도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또 도시환경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자문위원으로 주거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아동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사업에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해에는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올해는 그 연장선상에서 아동 그룹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그룹홈은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그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집을 구해야 합니다. 비용 문제로 인해서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쾌적한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재정적 지원 역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5명 이상, 7명의 아동과 운영진까지 거주하기에는 주택 규모나 보증금 지원 한도 금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인식의 문제로 인해 계약 직전 취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경기도에서는 G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2024년부터는 그 준비 중인 약정형, 테마형 매입 임대주택 유형에도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아동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했습니다. 위치, 환경, 교통 편의, 근린시설 등이 고려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택에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